학습 조직이란 지속적으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조직을 말한다. 미국 경영학자 피터 생게의 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학습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습 조직은 동기부여와 가치 공유가 쉽고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이 생겨서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기업에 학습 조직이 있다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유명 작가인 나탈리 골드버그는요, 작가 지망생 시절에 일요일 오전 동네 카페에 글쓰기 모임을 꾸려서 효과를 보았대요. 일요일 아침마다 정해놓은 카페로 가서 각자 글을 쓰는 일이 스터디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혼자 공부할 자신이 없다면 스터디를 꾸려봅시다. 흔한 영어나 취업 스터디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이쿠나 재즈 스터디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공부와 친구를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기업의 학습 조직과 당신의 스터디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팀 페리스가 말하는 멋진 삶으로 뛰어들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죠. 우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건, 자기 사업을 하건, 가게를 운영하건,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려면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명확히 있든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이든 간에요. 변화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좌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당연히 두려움을 느껴요. 먼저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해야 행동에 들어갈 수 있고, 행동이 있어야만 팀 페리스가 이야기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미리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분을 읽으며 저는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하나는 행복론을 쓴 데일 카네기였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나누어드린 적이 있죠.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안으로 걱정이 많다면 첫째, 다가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둘째,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만 해봐도 우리가 가진 불안감이 그다지 깊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물 위에서 바들바들 떠는데 실제로 물에 들어가 보면은 깊이가 허리 높이밖에 차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법륜 스님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시지요. 팀 페리스의 이야기가 그럴듯해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실제로 불안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팀 페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보면 내가 여기에 뛰어들었을 때 판돈을 얼마까지 날리게 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시도하느냐 안 하느냐.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은 어둠 속에서 나는 무서운 소리와 같다. 따라 사람들은 대개 불확실성보다는 불행을 선택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목표도 세워보고 방향을 바꾸려 결심도 해봤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불안하고 겁도 났다. 4년 전 우연히 간단한 해결책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나는 한 달에 7만 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는데도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최악의 상태였다. 시간은 없었고 일은 죽도록 많았다. 나는 회사를 차려는 놨는데 그걸 파는 건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다. 사실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 한계까지 가지도 않았다. 단지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을 뿐이었다.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문제였던 것이다. 회사의 초기 단계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로 나는 그 회사를 팔 수 없게 되었다. 마법의 요정을 고용하든가 내 뇌를 슈퍼컴퓨터에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스러운 내 회사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태어난 것이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프랑켄슈타인을 스스로 작동하게 만들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였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의 마수에서 벗어나 하루 15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산산조각 날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나는 여행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래 좋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년간 안식년을 갖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던 어느 날 미래의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하던 도중에 보석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다. 내 여행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것, 내가 가장 끔찍하게 여길 악몽 같은 미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꼽아나 볼까? 나는 시작했다. 최악은 틀림없이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고장이 중간에 잘못되는 바람에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고소를 당하고 내 사업은 문을 닫고 재고는 선반 위에 썩어나가고 그동안 나는 아일랜드의 차가운 해안가에서 불행을 느끼며 고독하게 발가락이나 후비고 있겠지 라고 나는 상상했다. 은행 잔고는 바닥날 것이고 차고 속에 내 차와 오토바이도 도둑맞을 것이다. 내가 길 잃은 개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는 동안 누군가 높은 발코니에서 내게 침을 뱉을지도 모른다. 아, 인생은 끔찍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불굴의 목표 속에서 나는 뜻하지 않게 거꾸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악몽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의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과 걱정거리부터 빠져나오게 되자 나는 여행에 대해 전만큼 걱정스럽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게 엉망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원래 내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집세를 내기 위해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를 좀 팔아도 되고 외식비를 줄일 수도 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유치원생에게 점심값을 좀 얻어낼 수도 있을 거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나는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리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치명타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1에서 10까지의 단계 가운데 1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고 10이 영구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는 3이나 4단계 정도의 일시적인 충격만 주리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3이나 4 정도의 단계는 경험할 것이며 내 인생을 쫑쳐버릴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재앙도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내가 가진 최상의 시나리오나 적어도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실현한다면 영구적으로 9나 10 정도의 긍정적인 인생 역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듯하고 영구적인 9나 10을 위해서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시적인데 불과한 3이나 4 정도를 베팅하는 것이고 원한다면 조금 더 추가로 일함으로써
원래 내가 살았던 일 중독의 감옥 속으로도 쉽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깨우침이었다. 이 시도가 실제로는 별 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엄청난 인생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리고 이미 기울인 것 이상의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내가 이전 단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유럽행 편도 비행기표를 샀다. 나는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으며 나의 육체적, 심리적 짐을 벗어버렸다. 그 후 내가 생각한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내 인생은 거의 동화처럼 잘 풀렸다. 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다. 이 사업이 15개월간의 호합한 세계 여행을 위한 돈을 벌어주는 동안 나는 사실상 사업을 잊고 지냈다. 두려움은 갖가지 모습으로 찾아온다. 대개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부르지 않는다. 그 단어 자체가 사실상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치장해서 부른다. 직장을 그만두기 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다. 직장이 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니라 단지 지루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하는 정도일 때 이 생각은 타당해 보이는 매력적인 착각이다. 그야말로 진짜 생지옥 속에 있다면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생지옥이 아닐 때는 필요한 정도의 교묘한 합리화를 통해서 현실을 참게 만든다. 당신은 정말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단지 바라는 바이며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일 뿐인가? 나아질 것이라고 당신이 확신한다면 사실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겠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로 가장한 미지에 대한 공포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는 나아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면 이제 멈추고 도약을 계획해야 할 때다. 요절해버린 제임스 딘 같은 종말만 맞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사실 앞으로도 무진장 길다. 3, 40년 동안 직장에서 계속 일해야 된다면 너무나 길지 않을까? 구원이 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여기에 답을 떠올리며 읽어라. 첫째, 당신 생각에 일어날 수 있는 악몽 같은 상황, 즉 당신이 도전을 한다고 할 때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보라. 둘째, 일시적으로라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는 상승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일시적인 결과나 이익 혹은 영구적인 결과나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넷째, 만약 오늘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섯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그 행동을 미룸으로써 당신이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일곱째,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만약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없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은 겁먹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측정해보라. 대부분의 실패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다름 아닌 행동을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개발하라.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팀 페리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